미국 CNN이 긴급 속보로 전한 충격적인 장면. 한 마리의 개가 70대 노인과 4살 어린아이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벌인 사투의 현장. 그 개의 이름은 테디, 한국의 진돗개였습니다. 저는 30년간 경찰로 일했지만 이런 용기는 처음 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가 아닙니다. 영웅입니다. 그 개는 자신보다 몇 배나 큰 맹견 2마리와 맞서 싸웠습니다. 캘리포니아 현지 경찰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충성심, 용맹함, 헌신. 이것은 단순한 본능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천년의 역사가 만들어낸 한국 진돗개의 정신이었습니다. 미국 맹견 규제법 개정의 시작점이 된 이 작은 영웅의 이야기. 평범한 한국개의 비범한 용기가 어떻게 세계를 변화시켰는지 그 감동의 순간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그 전에 잠깐 1초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잭슨, 올해 78살이 된 평범한 노인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작은 도시에서 딸 가족과 함께 살고 있죠. 매일 아침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은 손자 루카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건 우리 가족의 일원인 진돗개 테디가 있기 때문이에요. 한국에서 온 딸의 친구가 5년 전 한국으로 돌아가며 테디를 저희에게 맡겼습니다. 처음엔 반려견을 키울 자신이 없었지만 테디의 온순하고 충직한 성격에 금세 마음을 빼앗겼죠. 특히 루카가 태어난 후부터는 테디가 마치 경호원처럼 루카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날도 평소와 같은 아침이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5월의 어느 날, 루카는 4살 아이 특유의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고 테디는 루카의 장난에 한껏 들떠 있었죠. 공원에 도착하자 루카는 신이 나서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테디는 언제나처럼 루카의 몇 발자국 뒤에서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할아버지, 테디랑 숨바꼭질 할래요. 루카의 천진난만한 목소리에 저는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그때 테디의 행동이 조금 이상하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평소엔 루카와 놀기 위해 꼬리를 흔들며 신나하던 테디가 갑자기 긴장한 모습으로 루카에게 바짝 붙더군요. 귀를 쫑긋 세우고 먼 곳을 경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테디의 시선을 따라가 봤어요. 공원 건너편에 2마리의 핏불 테리어가 목줄 없이 배회하고 있었죠. 미국에선 흔한 광경이라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 동네는 반려견 규제가 꽤 느슨한 편이에요. 한국에선 목줄 없이 다니는 개를 거의 볼 수 없다고 딸이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테디야, 괜찮아. 저쪽은 신경 쓰지 말고 루카랑 놀자. 제가 테디의 머리를 쓰다듬었지만 테디는 여전히 긴장을 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경계하는 듯 했죠. 그러더니 갑자기 루카의 옷자락을 물어 제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마치 위험해요, 이쪽으로 오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저 테디가 오늘따라 예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아채지 못한 무언가를 테디는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던 거죠. 만약 그때 테디의 경고를 더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 아니, 그랬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테디의 용감한 행동은 이미 운명처럼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공원 벤치에 앉아 루카가 모래놀이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때였어요. 테디가 갑자기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죠. 하지만 테디의 털이 등 뒤로 곤두서는 걸 보고 뭔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아까 본 핏불 2마리가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지나가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들의 걸음이 느리고 의도적으로 우리를 향해 오는 것 같았죠. 주인은 보이지 않았고 2마리 다 목줄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강아지들도 테디랑 놀고 싶은 걸까요? 루카의 순진한 질문에 대답하기도 전에 저는 핏불 중 한 마리의 눈빛에서 뭔가를 발견했어요. 그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경험 많은 노인인 저도 그 눈빛에서 공격성을 읽을 수 있었죠. 루카야, 이리 와. 지금 바로. 제 목소리에 급박함을 느꼈는지 루카는 곧바로 제게 달려왔어요. 테디는 이미 루카와 저 사이에 자리 잡고 방어 태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체구지만 온몸의 근육이 팽팽하게 긴장된 모습이었죠. 핏불 2마리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의도가 명백했어요. 특히 앞서가던 검은색 핏불의 입에서는 침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주변에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평일 오전이라 공원은 한산했어요. 테디야, 가만히 있어. 제가 테디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테디는 이미 루카를 지키기 위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죠. 매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그때 갑자기 검은 핏불이 달려들었습니다. 루카야. 제 비명과 함께 모든 일이 순식간에 일어났어요. 핏불은 루카를 향해 달려들었지만 테디가 번개처럼 루카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두 개의 그림자가 공중에서 충돌하는 모습이 슬로 모션처럼 보였죠. 저는 본능적으로 루카를 품에 안고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균형을 잃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무릎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루카의 안전이었죠. 루카를 꽉 안은 채 고개를 들어보니 테디가 핏불과 치열한 대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테디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우리 가족의 수호자였고 지금 눈앞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를 지키고 있었죠. 그리고 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루카를 꽉 안은 채 저는 공포에 질려 눈앞의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테디는 자신보다 2배는 큰 검은 핏불과 맞서고 있었어요. 루카가 제 품에서 덜덜 떨고 있었지만 저는 그를 안심시킬 여유조차 없었죠. 으르렁. 테디의 위협적인 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작은 체구지만 그 기세는 결코 작지 않았어요. 진돗개 특유의 자세로 테디는 앞발을 단단히 땅에 고정한 채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참나무처럼 견고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갑자기 2번째 핏불이 우리 쪽으로 돌진했어요. 이번엔 루카를 노리는 듯 했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하지만 테디는 이미 그 움직임을 예상했던 듯 번개처럼 빠르게 반응했어요. 첫 번째 핏불과의 대치를 잠시 풀고 2번째 핏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앗! 테디의 날카로운 이빨이 핏불의 목덜미를 강하게 물어뜯었어요. 핏불이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죠. 테디의 공격은 정확하고 치명적이었습니다. 핏불이 잠시 뒤로 물러섰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 핏불이 테디의 뒤에서 공격했어요. 테디가 한 마리에 집중하는 사이 다른 한 마리가 기회를 노린 거죠. 핏불의 강력한 턱이 테디의 목을 물어뜯었습니다. 저는 절망적인 비명을 질렀어요. 테디야.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하지만 테디는 놀라운 반응을 보였어요. 목을 물린 상태에서도 테디는 여전히 2번째 핏불을 놓지 않았죠. 오히려 더 강하게 물어뜯었습니다. 2마리의 핏불과 1마리의 진돗개. 이 힘의 균형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테디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돗개 특유의 근성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를 향한 충성심이었을까요? 테디는 목숨을 건 싸움을 계속했죠. 루카는 이제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어요. 그의 울음소리에 테디의 눈빛이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마치 걱정 마, 내가 지켜줄게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그 순간 테디의 모습은 어떤 영화 속 히어로보다 더 용감해 보였어요. 블러드 스포츠라고 해야 할까요? 3마리의 개가 만들어내는 소용돌이는 공원의 평화를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혼돈 속에서도 저는 분명히 보았어요. 테디가 결코 루카의 방향으로 싸움을 끌고 가지 않으려 노력한다는 것을. 심지어 자신의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땅바닥에는 이제 피가 흥건했습니다. 대부분은 테디의 피였겠죠. 하지만 테디의 눈빛에는 여전히 불꽃이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작은 생명체가 지닌 용기의 크기를. 테디의 목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첫 번째 핏불의 이빨이 여전히 그의 목을 파고들고 있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테디는 2번째 핏불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히 물어 제압하고 있었어요. 테디야, 이제 그만. 도망쳐. 절박한 마음에 소리쳤지만 테디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들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선택했을 거예요. 도망치지 않기로. 루카와 저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기로.
루카는 계속 울고 있었어요. 어린아이가 이런 폭력적인 장면을 목격해서는 안 되는데. 하지만 지금은 루카의 안전이 최우선이었죠. 저는 루카의 얼굴을 제 가슴에 묻고 이 끔찍한 광경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핏불 한 마리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더니 테디를 놓았어요. 테디의 반격이 효과를 본 걸까요? 아니면 지쳐서였을까요? 확실한 건 테디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잠시 자유로워진 테디는 즉시 첫 번째 핏불에게 반격을 시작했어요. 믿을 수 없군. 테디의 움직임은 너무나 빨랐습니다. 이미 여러 군데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공격성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어요. 진돗개 특유의 근성이었을까요? 사실 저는 테디가 한국개라는 것 외에는 진돗개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진돗개에 대해 많은 것을 찾아보게 되었죠. 핏불 두 마리는 이제 테디의 반격에 당황한 듯했어요. 특히 테디가 물면 절대 놓지 않는 습성은 그들에게 공포로 다가왔을 겁니다. 한 마리는 이미 다리를 절뚝거리고 있었고 다른 한 마리도 얼굴에 상처를 입은 상태였죠. 이봐요. 저기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드디어 제 목소리가 들렸는지 멀리서 달려오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테디에게는 이미 늦은 상황이었어요. 테디의 한쪽 귀가 찢어져 있었고 오른쪽 앞다리는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테디는 여전히 싸우고 있었죠. 핏불 한 마리가 다시 테디에게 달려들었을 때 테디는 마지막 힘을 짜내 그를 막아섰어요. 이제 테디의 움직임은 느려졌지만 그 의지만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루카를 향해 달려오는 어떤 위협도 테디는 자신의 몸으로 막아냈죠. 핏불의 공격이 계속될 때마다 테디의 몸은 더욱 상처투성이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눈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담겨 있었죠. 내 가족을 지키겠다. 주변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큰 소리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테디는 이미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고 있었죠. 루카와 저는 안전했고 핏불들의 공격 의지는 현저히 꺾여 있었습니다. 테디야. 고마워. 피투성이가 된 테디를 바라보며 저는 속삭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 테디의 눈과 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서 저는 두려움이 아닌 오직 사랑만을 보았죠. 숨가쁜 상황 속에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10분? 아니면 겨우 3분? 그 짧은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졌어요. 먼 곳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도움이 오고 있었죠. 비켜주세요. 경찰입니다. 2명의 경찰관이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들어왔어요. 한 명은 손에 테이저건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상황의 심각성을 읽을 수 있었죠. 여전히 핏불 2마리는 테디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하지만 테디는 끝까지 버티고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개들을 진정시킬 겁니다. 경찰관이 천천히 접근하며 외쳤어요. 그의 손에 들린 테이저건이 핏불들을 향했습니다. 첫 번째 전기 충격이 가해졌죠. 검은 핏불이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테디에게서 물러났어요. 두 번째 충격이 다른 핏불에게 가해졌습니다. 테디야. 드디어 핏불들이 물러난 후 저는 테디에게 다가갔어요. 그의 상태는 끔찍했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었고 특히 오른쪽 다리는 심하게 다쳐 보였죠. 하지만 믿을 수 없게도 테디는 저를 보자마자 꼬리를 흔들었어요. 약하게 하지만 분명히. 괜찮아, 이제 괜찮아. 용감한 우리 테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루카는 이제 진정되어 조용히 훌쩍이고 있었어요. 경찰관 한 명이 루카에게 다가와 간단하게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루카는 테디 덕분에 전혀 다치지 않았죠. 어르신, 개가 응급치료가 필요해 보입니다. 동물 구조팀을 부르겠습니다. 경찰관의 말에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팔과 다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가면서 찾아온 반응이었겠죠.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이 제 가슴을 채우고 있었어요. 감사함과 존경심이었습니다. 테디를 향해 다시 한번 시선을 돌렸어요.
그는 여전히 루카를 걱정하는 듯한 눈빛으로 루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상처는 안중에도 없는 듯했죠. 다친 상태에서도 테디는 우리를 먼저 생각하고 있었어요. 걔가 생각보다 상태가 심각합니다. 즉시 수의사에게 데려가야 해요. 갑자기 나타난 동물구조대원의 말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테디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루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할아버지, 테디가 살 거예요. 꼭 살아야 해요. 아이의 순수한 믿음 앞에서 저는 강해져야 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루카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구조대원들이 조심스럽게 테디를 들것에 실을 때 저는 소리 없이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영웅이 살아남기를. 테디의 사건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지역 뉴스에 처음 보도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놀랍기만 해요. CNN, 폭스뉴스, ABC 등 주요 방송국에서 연이어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70대 노인과 어린 손자를 구한 영웅적인 진돗개 이야기. 한국의 국견, 미국에서 목숨 걸고 가족 지켜. 핏불 2마리와 맞서 싸운 작은 영웅의 투혼. 헤드라인들이 연일 쏟아졌어요. 특히 미국 내 맹견 규제 문제와 맞물려 사회적 논의를 불러일으켰죠. 테디는 중환자실에서 이틀을 보낸 후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수의사는 테디의 회복력에 놀라워했어요. 진돗개는 정말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네요. 원래 한국 산간지방에서 사냥개로 활약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생존 본능이 강한 것 같아요. 수의사의 말에 저는 처음으로 진돗개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국견이라는 점, 충성심과 용맹함으로 알려진 견종이라는 점, 심지어 한국 군대에서도 군견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까지요. 병원비가 걱정됐지만 놀랍게도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테디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지역 동물병원장이 모든 치료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나섰어요. 또한 지역 주민들의 후원금도 빠르게 모였죠. 잭슨 씨, 이런 영웅적인 개를 돌볼 수 있어 영광입니다. 테디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우리 커뮤니티의 영웅이에요. 병원장의 말에 저는 뭐라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감사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할 뿐이었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테디의 이야기가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해시태그 K915와 해시태그 JINDOSTRONG 트렌드가 되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진돗개에 대한 검색이 미국 내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 이후 진돗개 입양 문의가 300%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른바 K-견종 열풍이 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 앵커의 보도에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테디야, 너는 이제 스타가 됐구나. 하지만 정작 테디는 자신의 인기에 전혀 관심이 없었죠. 그저 루카 곁에서 평화롭게 회복하는 것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진돗개가 미국에서 한국의 이미지를 높인 공로를 인정해 특별한 메달을 수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테디의 용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었다는 사실에 감사했어요. 테디가 퇴원하는 날, 병원 앞에는 작은 환영 인파가 모여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 동물보호단체 회원들, 심지어 지역 뉴스 취재진까지요. 저는 이런 관심에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테디는 여전히 평온해 보였어요. 그저 하루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듯 했죠. 테디, 이제 집에 가자. 루카가 기다리고 있단다. 테디의 귀가 쫑긋 세워졌습니다. 루카의 이름을 들었을 때 그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다리에 붕대를 감은 채로도 테디는 제 뒤를 따라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했지만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죠. 집에 도착하자 루카가 현관에서 뛰어나왔어요. 그러나 제가 미리 주의를 주었기 때문에 루카는 테디에게 뛰어들지 않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루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테디, 많이 아팠지? 내가 그림 그렸어. 빨리 나으라고. 루카가 내민 종이에는 서툰 아이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진돗개로 보이는 노란 강아지가 빨간 망토를 두르고 있었죠. 슈퍼히어로 테디였습니다. 그 그림 밑에는 루카의 서툰 글씨로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게 테디라고 적혀 있었어요. 테디는 마치 그 그림을 이해한 듯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루카의 뺨을 핥았어요. 그 장면을 보며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테디가 이제는 다시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한국 대사관에 감사 편지를 썼습니다. 진돗개라는 견종을 세계에 알려준 테디의 행동에 감사하며 한국의 문화유산인 이 견종의 가치를 재평가하게 되었다고요. 편지를 쓰면서도 제 마음에는 여전히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테디가 다치지 않도록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다음 날 CNN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테디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수락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저는 테디와 함께 앉았죠. 테디는 여전히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당당했어요. 잭슨 씨, 테디는 당신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기자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거든요.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테디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 가족의 일원이고 루카의 수호자이며 저의 친구예요. 테디는 말이 필요 없는 영웅입니다. 그가 보여준 충성심과 용기는 사람들도 본받아야 할 가치죠. 마지막 문장을 말하며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순간 테디가 제 손을 핥으며 위로했죠. 마치 괜찮아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인터뷰 영상은 온라인에서 수백만 뷰를 기록했어요. 이름 없는 영웅, 테디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테디는 여전히 루카의 곁을 지키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길 원했죠. 영웅이라는 타이틀보다 그저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이 테디에겐 더 소중했으니까요. 테디의 이야기가 전해진 지 한 달 후 미국 내 진돗개 애호가 협회가 설립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초대 명예회장으로 저희 가족이 추대되었어요. 물론 진짜 스타는 테디였지만요. K-도그 히어로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한국의 견종과 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한국의 국견 진돗개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오랜 역사와 문화가 담긴 살아있는 유산입니다.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테디의 사건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경험이었죠. 저는 이제 진돗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충성심과 용맹함은 수천 년 동안 한국인들과 함께 해온 역사 속에서 형성된 것이라고 해요. 테디가 완전히 회복된 후 우리는 종종 그를 학교와 지역 행사에 데려갔습니다. 아이들은 테디의 이야기에 눈을 반짝이며 귀 기울였죠. 루카는 항상 자랑스럽게 테디를 소개했어요. 이건 우리 테디예요. 진돗개라는 한국개예요. 제일 용감하고 제일 착한 개죠. 그러나 테디의 영향력은 단순한 인기를 넘어섰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맹견 규제에 관한 법안이 발의되었어요. 테디법이라 불리는 이 법안은 맹견의 등록과 훈련을 의무화하고 주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죠. 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저희 가족도 초청받았습니다. 이 법안은 테디와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개들이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 의원의 발언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어요. 저는 이런 변화가 테디 한 마리로 인해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자신의 몸을 던져 가족을 지킨 작은 영웅의 행동이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고 있었죠. 3개월 후 모든 상처가 아물고 테디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의 오른쪽 귀는 여전히 조금 찢어진 채로 남아 있었지만 그것은 그의 용기를 상징하는 훈장 같은 것이었어요. 우리는 다시 그 공원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테디가 기억을 떨쳐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내기로 했죠. 공원에 들어서자 테디는 잠시 긴장했어요. 하지만 루카가 그의 등을 쓰다듬자 테디는 곧 평온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걸었고
점점 테디의 발걸음도 가벼워졌어요. 루카가 뛰어놀기 시작하자 테디도 그를 따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테디야, 고마워.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저는 벤치에 앉아 행복하게 뛰노는 루카와 테디를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햇살이 테디의 갈색 털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죠. 테디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꾼 영웅이라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가장 작은 존재가 세상에서 가장 큰 용기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테디와 루카가 잔디밭을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구나. 작은 영웅 덕분에 우리는 다시 평화를 찾았고 그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었어요. 진돗개 테디, 그날의 영웅은 이제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